서울시는 작년 9월 9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기차 충전이 가능한 스마트폴 설치 계획을 밝혔는데요. 예정일이었던 2021년 12월 말보다 약 3주 늦어지긴 했지만 설치 예정지 3곳 중 용산구 신용산역 일대 노상주차장에 첫 선을 보였습니다. 언뜻 보면 노상주차장에 설치된 전기차 급속충전기와 별 다를 바 없어 보이지만 아주 획기적인 기능이 탑재된 국내 최초로 시도된 전기차 충전 스마트폴인데요. 스마트폴은 무엇이고 기존 전기차 충전기와는 무엇이 다른지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도시 속 차와 사람이 지나다니는 도로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신호등, 가로등, CCTV와 같은 도로 시설물이 꼭 필요한데요. 이러한 도로 시설물은 공중에 띄운 채로 설치할 수 없기에 대부분 도로가에 설치된 기둥을 통해 매달려 있는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스마트폴은 이러한 기둥을 뜻하는 폴에 스마트한 최신 기술력이 조합된 도로 시설물들의 결합체를 말합니다. 이러한 스마트폴은 런던, 바르셀로나, 코펜하겐, 미네는 물론 LA, 타이페이 시티 등 전 세계 주요 대도시들이 앞다퉈 추진하는 글로벌한 트렌드의 프로젝트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과거에 설치된 효율이 좋지 않은 가로등들을 에너지 절감형 LED로 바꾸는 것에서부터 시작됐는데요. 서울 디지털 재단이 내놓은 해외 도시 스마트폴 추진 동향에 따르면 전 세계 도시에는 약 3억 2,600만 개의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약 4분의 1이 LED로 전환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가로등을 LED화 시키는 것을 넘어서서 스마트 기술을 결합시키기 시작했는데요. 조도, 유동인구에 따라 자동으로 밝기를 조절하는 LED부터 도시 환경 정보 및 소음 정보 수집, 공공 와이파이, CCTV, 5G 통신 모듈 등과 같은 최신 기술들을 적용하면서 스마트한 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핵심 인프라로 급부상했습니다. 스마트 도시를 추구하는 서울시도 스마트폴 인프라 확장에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작년 3월까지 스마트폴 26개를 설치해 운영 중이고 연말까지 그 숫자를 약 250개 수준으로 늘린다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런 스마트폴은 모든 기능이 일괄적이지 않고 기둥이 설치되는 주변 환경에 따라 주요 기능들이 조금씩 달라지는데요. 그중 전기차 충전 스마트폴은 급속 충전기가 결합된 형태입니다. 지난번 수원시에 설치된 가로등형 급속 충전기의 경우 일체형의 형태로 최대한 가로등을 담게 만들었다면 전기차 충전 스마트폴의 경우 기둥을 기반으로 충전기를 결합한 형태입니다. 이곳에는 두 가지 형태로 설치되어 있는데요. 오렌지빛을 띠는 충전기는 50kW급 DC 콤보 단독형이고 조금 더 안쪽에 설치된 회색빛 충전기는 100kW급 DC 콤보와 106kW급 차대모가 동시에 충전이 가능한 양팔형입니다. 다만 회색 충전기는 400V 전기차의 경우 최대 125A로 50kW급이지만 500V 이상 충전이 가능한 아이오닉 5, EV6, GV60의 경우 최대 200A로 100kW급 충전이 가능합니다. 코스텔 충전기이면서 충전 사업자는 S트래픽인데요. 그렇기에 SS차저 회원카드와 환경부 카드 모두 회원가인 309.1원으로 충전이 가능하고 로밍이 되지 않는 비회원이거나 신용카드의 경우 430원으로 충전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저처럼 SS차저 럭키패스를 구독 중이신 분들은 반값에 충전이 가능한 충전기입니다. 6m나 되는 긴 케이블 길이를 가지고 있음에도 깔끔하게 정리가 잘 되어 있고 와이어도 달려 있어서 양 충전기 모두 충전을 하기에는 수월했습니다. 도로에서 봐도 충전기가 설치되어 있는지도 모를 만큼 보행에 전혀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다만 오렌지색 충전기의 경우 기존 가로등을 제거하고 동일한 위치에 설치를 하다 보니 주차면 후면 부위에 설치되어 있어 충전구가 앞쪽이나 좌측면에 설치된 전기차의 경우 정방향으론 충전이 불가능했고 역방향으로 주차해야 원활한 충전이 가능합니다. 충전기 주변에는 공공 화장실도 설치되어 있어 충전하기 여러모로 좋은 환경이고 서울시 공영주차장의 경우 전기차 충전 시 1시간 무료 주차가 가능하기에 전기차를 타기에 인프라가 개선되고 있다고 느껴집니다. 스마트폴 하단부에 전기차 급속 충전기가 설치되어 있다는 점은 같지만 두 스마트폴은 온전히 같은 기능을 하진 않는데요. 같은 라인에 설치된 스마트폴이지만 공영주차장 입구 쪽에 설치된 스마트폴과 주차장 가장 내부에 설치된 스마트폴은 각자 다른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우선 두 스마트폴은 모두 태양광 충전 기능과 금연 안내문, 스피커를 갖추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금연 안내문과 스피커를 갖춘 것은 이곳이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비공식 흡연 구역이기 때문인데요. 주변 건물의 흡연자들이 모두 이곳에 모여 공영주차장 주변은 말 그대로 담배꽁초 지옥입니다.
바로 옆에 공원에 아이들이 놀고 있음에도 흡연자들이 끊임없이 찾는 구역이다 보니 스마트폴 근처에서 흡연이 감지되면 지속적으로 안내문이 방송됩니다. 이곳은 공공장소입니다. 흡연을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연은 용산구 보건소 흡연 클리닉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물론 그 안내문을 듣고 담뱃불을 끄는 사람은 단 한 명도 보지 못했지만요. 그 외의 기능들은 외부에서 눈으로 확인할 수 없지만 서울시가 내놓은 자료를 살펴보면 복합 IoT 센서를 부착하여 미세먼지, 온도, 바람, 유동인구 등 총 15종의 도시 현상을 확인한다고 합니다. 또 공공 와이파이 AP를 설치하여 시민들의 통신 기본권을 제공해주고 스마트폰 아래로는 S넷이라는 서울시 자가통신망이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수집한 데이터들은 지역에 맞는 도시정책 수립과 시민들이 체감 가능한 서비스를 발굴하는 데 활용한다고 하는데요. 개인적으로 가장 마음에 드는 기능은 바로 오렌지빛 충전기가 설치된 스마트폰에 결합된 CCTV입니다. 좌우 방향 녹화 가능한 고정형과 관리센터에서 제어가 가능한 흰색 캡을 가진 회전형 CCTV가 있습니다. 이 지능형 통합 CCTV는 물론 방범을 통한 사회안전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목적이 있지만 주정차 단속 등 생활 안전 서비스 기능도 제공한다고 하는데요. 그 말인즉 전기차 충전 구역에 주차를 하는 내연기관 차량들의 주차 단속도 24시간 이뤄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 주차장은 한강로 이가동 공영 노상 주차장으로 평일은 9시부터 저녁 7시, 토요일은 오후 3시까지 관리자분이 상주하고 그 이후 시간대나 일요일 및 공휴일은 무료로 개방이 되는데요. 그렇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주차 요금을 징수하지 않는, 즉 관리자가 없는 시간대에는 전기차 충전 구역을 보란듯이 점거하는 내연기관 차량들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이것 봐라, 이런 식으로 관리를 안 하면 부산의 전봇대 충전기나 수원의 가로등형 급속 충전기 사례처럼 설치해도 그림의 떡이다라는 아쉬움을 표현했을 텐데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2022년 1월 28일부터 전기차 충전구역 방해 단속 권한이 시에서 기초지자체로 확대됐기 때문입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이 스마트폴은 지난해 8월 서울시에서 실시한 시범 운영 수요 조사에서 용산구가 시범 사업자로 선정되었기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전기차 충전 스마트폰 2개의 가격은 무려 1억 5천만 원에 도로복구 공사 비용 700만 원을 투입하여 총 1억 5,700만 원이 투입된 결과물이죠. 그리고 이 주차장의 관리 감독은 용산구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 1팀입니다. 전기차 충전 스마트폰 수요 조사를 하고 신청을 받아 구축 효과가 높을 것으로 기대되는 7곳을 선정하여 1억 5,700만 원을 투입하여 설치해 놨는데 전기차 충전 구역에 내연기관 차량이 주차되어 있어서 충전을 못한다는 민원이 계속 누적된다면 서울시는 물론이고 용산구가 과연 가만히 두고만 보고 있을까요? 24시간 단속이 가능한 지능형 통합 CCTV까지 설치되어 있는데 말이죠.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알겠지만 용산구도 멍하니 지켜만 보고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촬영 당시는 1월 28일 이전이었기에 이후 어떻게 관리 감독되고 있는지 꾸준히 지켜본 뒤 AS 영상으로 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보여드린 전기차 충전 스마트폴은 서울시가 계획하고 있는 다양한 스마트폴 중 한 가지 종류일 뿐입니다. 스마트폴 상단에 드론 스테이션과 충전 패드를 설치해서 도심지 내 교통 안전 개선을 지원하는 드론 스마트폴도 있을 만큼 주변 환경 맞춤형으로 기능들이 탑재된 스마트폴들이 서울시 곳곳에 설치가 될 예정인데요. 과연 시민들이 스마트폰 설치로 인해 일상생활의 다양한 부분에 있어 혜택을 체감할 수 있는지 여부는 어떤 식으로 활용하고 잘 관리 감독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것 같습니다.